안녕하세요. 참다방인 포항 사무실을 열고 조합원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조합원들 유익한 연수를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촬영으로 조합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학교 예산과 관련한 연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울진의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하고 발령 동기인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구중학교 정창순 실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학교 회계, 그리고 예산, 그리고 행정실과의 아름다운 관계, 설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력 하나만 우리 김학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반갑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 10분 정도씩 6번으로 6회로 나누어서 제작이 되어서 주 2회 정도씩 이렇게 조합원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 저희 학교에 네. 정장훈 실장님도 아시는 그 발령 동기가 또 있습니다. 저하고 실장님하고 울진 발령 동기가 그 차성님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에 좀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게 딱 들어가면 모두가 바쁘게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쓰고 싶어서 이 예산 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학교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알 텐데 제 월급 통장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요 이런 답변을 받을 때 참 못쓰가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답변을 네.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저희 학교 행정실이 보통 이제 소수 인원이 근무하죠. 2인에서 3명, 뭐 고등학교 정도 돼야지 한 6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넓으니까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막 머리를 쿡 숙이고 열심히 키보드를 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가면 응대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응대도 잘 되고 친절하고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학교 통장에 보통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가 그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사실 용처가 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교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품을 뭐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서 안에 그 예산 항목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잡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럼 예산이 없는 거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통장에 돈이 수억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잡혀 있어야 된다. 학교 행정실에 보통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데 돈은 많죠. 통장에. 돈이 아니고 사실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겠죠. 그죠? 이런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 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자기 세부 사업이라든지 사업관리 카드에서 충분히 다 보여요. 예산액이 굳이 행정실까지 안 오셔도 에듀파인을 한 번만 조금만 쫙 공부를 해보시면은 다 보이기 때문에 행정실까지 오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예산이 없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죠? 뭐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아니 뭐 긴급하게 뭐가 프린터가 망가졌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럼 긴급하게 프린터 사야 된다. 이럴 때가 사실 문제인데 이럴 때는 뭐 행정실장님이라든지 행정실 가서 직원들하고 뭐 협의를 하면은 뭐 어떤 다른 방법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품 구입할 때 저도 작년에 이제 그 청소하다가 모니터를 깨먹어가지고 난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비슷한 그런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예산 체계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런 체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울진에서 우리 울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특히 이제 5년차 이하 저경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센터에서 이제 찾아간 예산 학교라고 제가 강사로 위촉되는데 직접 학교마다 찾아다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금 기본 이론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받고 하거든요. 울진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네네. 포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포항에 없습니다. 울진에
제가 교육청 근무할 때 그때 뜻이 많은 자학생님하고 어.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군요. 에듀파인이나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네. 하니 그래서 작년 한 8개 학교 처음 했는데 한 8개 정도 우리가 연수를 한 100명 넘게 어. 했습니다. 그래서 초임 교사가 특히 네. 많은 울진이나 그렇죠. 이런 네. 지역에서는 아주 유용한 연수였겠네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도 음. 사실 이제 이게 처음 자기가 임용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도 좋은 연수였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긴 뭐 저도 이제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도 막힐 때는 아까 그 발령 동기 자성님께서 교실까지 친히 오셔서 도와주시지 그죠? 네. 않으면 제가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학교 회계라는 개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회계는 학교 회계란 학교에서 하는 회계죠. 그러니까 회계라는 개념은 우리 개 모임도 있듯이 뭐 총무가 있고 회비를 수납하고 지출하고 나중에 결산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 학교에서 똑같이 자금이 들어오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산을 잡고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이제 학교 회계라고 이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회계는 정부 회계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 회계 얘기하고 학교에서만 하는 회계를 학교 회계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학교 회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정부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학교 회계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학년도. 우리 다 알고 있죠. 학년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학교에 보면 이제 보통 회계가 3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네. 학교 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회계, 그다음에 발전기금 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생님들이 품위하고 행정시설 막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학교 회계입니다. 공과금, 인건비, 뭐 교구구입비 다 학교 회계고 세입세출의 현금 회계는 올해 울진에 산불이 큰 불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뭐 산불 돕기 성금을 모아서 이 통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도교육청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전출시켜준다든지 그런 임시 통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6학년 졸업할 때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발전기금 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학교 회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제 예산 체계는 학교 그렇죠. 회계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교 회계만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세입세출의 현금 회계, 음. 발전기금 회계 두 개가 더 있다 학교에는. 이제 예산이라 이제 우리 개인이 월급을 받으면은 지출 계획을 짜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그냥 자금 운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산은 구성이 이제 세입이 있고 이 세입에 맞게 세출이 짜져 있고 네. 그래서 세입 세출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산은 우리가 개인이 월급을 받으면은 수입이 있고 또 내가 공과금 얼마 내고 뭐 통신비를 얼마 내고 그런 것처럼 지출인 것처럼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짤 때 만약에 각 교구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만 원 이상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돈이 없다. 그렇죠. 되는 돈이 거죠. 없는 거죠. 네.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정 기간의 사업 계획이다. 1년 동안에 우리 예산.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은 그 학교장과 그 학교 구성원의 철학에 담겨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계획을 암만 열심히 짜도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면은 교육과정과 예산은 엇박자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올해 우리 방과학교를 3강좌 더 늘려서 무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본예산서에 그 방과학교 관련 강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측정이 안 돼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린 교육과정은 교사 의무, 예산은 또 우리 교사들하고는 별개의 뭐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나중에 하면 이제 연말이나 맞죠. 엇박자가 나서 네, 안 맞죠. 돈이 없고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로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본 예산은 보통 12월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요구서를 작성하라고 네, 하잖아요. 네.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는 솔직하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한 11월 말 정도 되면은 우리 행정실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보직교사들 이런 보직교사들. 분들만이라도 뭐 조그만한 워크숍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행정실장님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하게. 그래서 예산 따로
그 교육과정 따로 네. 운영되지 않도록 3월부터 3월 1일부터 쫙 우리가 어쨌든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면은 거기에 뒷받침맞게 예산도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학년도로 예산이 짜지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소관 업무가 아닌 예산을 짜놓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좀 애로사항도 그렇죠.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학기가 있고 우리가 전입교사, 이등교사들 많으니까.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그 교실 인계 인수, 네. 그러면 TVP 정보부 같은 경우는 그 정보기기 인계 인수를 하면서 예산 예산을 인계 안 하고. 인수는 안 하더라. 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와니까 돈이 뭐 네.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업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현직에 자기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해서 짜놓은 건데 이거를 후임자한테 인계 인수를 인계 안 해줘야지 하고. 후임자가 어떤 사업으로 전임자가 짰는지 그렇죠. 알고 또 1차 추경에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음. 이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 안 해주면은 3월 첫째 주부터 당장 선생님들은 신학기 시작이고 학생들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파악이 그만큼 늦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계 인수 시에 예산 인계 인수도 반드시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포인트는 예산은 학교 경영의 철학이다. 네. 그리고 그런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이 맞물려서 가는 두 바퀴 그렇죠. 축이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후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포인트 잘 찝었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학교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쓰이는 용어 중에 뭐 성립전 예산, 본예산 이런 복잡한 또 용어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